얘들아 안녕. 선생님하고 이제 벌써 세 번째 영상 시간이에요. 아마 어떤 반은 두 번째일 수도 있는데 아마 9반이 두 번째이지 않을까 싶고요. 10반하고 11반은 선생님하고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진도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필 끝나고 선생님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나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수업 오늘도 졸지 마시고요. 네. 임팩트 있게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는 모르겠다. 임팩트 있게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내용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먼저 개념 확인하기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척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의식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운동, 반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사의 중추는 무슨 반사지 얘들아 이게? 그렇죠. 회피 반사잖아요. 그렇죠. 이 회피 반사의 중추는 어디였나요? 네, 척수였습니다. 자,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음식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자, 침분비와 관련된 반사의 중추입니다. 자, 선생님이 침분비 어디일까요? 척수 반사에 침분비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사인 중간내, 동공 반사 있었죠. 걔는 중추가 중간내였어요. 그러면은 척수도 아니고 중간내도 아니면 누구? 그렇죠. 연수가 되겠습니다. 기침, 재채기, 침분비 등은 연수가 중추인 반사였고요. 자, 3번 어두운 극장에서 밝은 장소로 이동하였을 때 동공이 작아지는 동공 반사네요. 그렇죠. 중간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르죠. 자, 그 이유는 뭐였지 얘들아? 의식적인 반응 경로보다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가 더 짧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재채기, 하품, 침분비 조금 전에 얘기했네요. 중추는 연수이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자,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대뇌의 판단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오늘 내용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찍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초신경계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말초신경계를 얘들아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었어요.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더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즉 중추신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지. 중추신경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원심성 신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었고, 또 어떤 방식이 있었다? 그렇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달랐죠. 해부학적. 그랬더니, 자, 어떤 중추인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은 뇌신경. 그렇죠. 뇌신경이었죠. 그리고 중추신경인 척수와 연결된 신경은 뭐였다? 척수신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말초신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온몸의 말단부까지 퍼져 있어요.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는 뇌와 직접된 연결신경, 지금 했던 그렇지 뇌신경인데 총 몇 쌍이 있냐면 12쌍이 존재합니다. 뇌신경 12쌍과 척수와 직접 연결된 척수신경 몇 쌍? 31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요. 조금 전에 얘기했네. 기능에 따라서는 무슨 신경? 그렇지.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조금 전 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느냐? 네, 여기 보이시죠, 얘들아? 원심성 신경이 조금 더 디테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심성 신경을 좀 더 세분화하지 않고요. 말초신경을 구성하는 원심성 신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로 할 수 있느냐? 하나는 체성신경이란 아이와 하나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아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을 그림으로 살짝 보면은 네, 골격근하고 연결된 신경이에요. 골격근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얘는 뭘까, 얘들아? 골격근은 우리가 어떤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수위 운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뇌 지배를 받는 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그럼 얘들아 의미에서 자율이잖아. 누군가의 어떤 지배를 받기보다는 알아서, 즉 대뇌 지배보다는 알아서 잘 깔끔하게 딱 센스 있게 알잘딱깔센, 너무 옛날인가요? 하여튼 이 알잘딱깔센으로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높으면 낮추고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늘리고 낮으면 높이고 이렇게 좀 알아서 조절해주는 신경, 자율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하고 다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짝 그림으로 한번 보고 디테일하게 쌤이 좀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교감, 부교감. 공통적인 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다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신경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특징이 뭐야? 교감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조금 더 짧아요. 오히려 신경절 이후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 비해서? 네, 부교감에 비해서. 반대로 부교감은 얘들아 뭐야? 오히려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편이죠.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이 그림 자료를 가지고 특징을, 구조적 특징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힌트, 여기 아까 쌤이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조절해준다 했지. 왜 그러냐면 봐봐, 심장, 우리 예전에 쌤이 설명했을 거예요. 심장은 우리 대뇌의 지배에 의해서 빨리 뛰고 느리게 뛰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야? 알아서 대뇌 지배 없이 깔끔하게 필요할 땐 빠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땐 천천히 뛰게끔 조절하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좀 그러한 아이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표로 조금 더 쌤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은 띄워놓고 싶은데 같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은 학습지 위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체성신경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성신경, 아까 쌤이 조금 전에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네,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앞에 붙었지 주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항상 대뇌 지배를 받는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무릎 반사 한번 떠올려 볼래요.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였죠. 근데 무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골격근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 반사와 같은 경우는 체성신경계가 관여를 했지만 대뇌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주로라는 표현,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깔아놓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고요.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그때 그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보이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 얘를 분비해서
네, 명령을 전달하는데, 자, 얘들아, 우리가 순서가 조금 단원이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쌤, 아세틸콜린 뭔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 아이 우리가 이따가, 쌤이 5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건데, 뭐냐면은요, 이 아세틸콜린 좀 미리 알아둔다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펜이 너무 두껍네요. 네, 얘는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쌤, 이게 대체 뭔가요? 라고 생각 들 수 있는데, 요거 쌤 가볍게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서 뭐냐면, 신경과, 자, 여기 볼게, 얘들아. 신경과 어떤 거 사이에 이 띄어져 있잖아요, 얘들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신경과 신경세포 또는 신경과 반응기 사이에 틈이 존재하는데, 그 틈에서의 정보 전달 물질을 뭐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요거 지금 조금 드러났다가 우리 5월 달에 이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이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성신경의 특징은 신경에서 이 체성신경 말단에서 즉 체성신경 어디? 축삭돌기 말단에서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어디에? 골격근에 명령을 전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즉 뇌나 또는 척수와 반응기관 사이의 신경이 놀랍게도요. 네, 이 색깔이 아니지. 놀랍게도 하나의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차이에서 자율신경은 얘들아 뭐야?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성신경은 중추신경과 이 반응기관 사이에 오로지 몇 개? 하나만 있다라는 거야. 하나의 운동신경이, 하나의 이 원심성 뉴런이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여기 자율신경처럼 신경절이 없습니다. 네, 신경절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요 체성신경은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성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파트에서 좀 더 메인이 나 있는 요 아이거든요. 네, 신경계의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조절해주는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 오늘 내용의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의 특징입니다. 자, 체성신경과 달리 대뇌의 지배를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사실 중추는 필요합니다. 중추신경은 필요한데 그 중추신경이 중간뇌, 연수, 척수와 같은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죠. 반사의 중추랑 비슷하죠. 이 반사의 중추인 중간뇌와 연수, 척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장근, 심장을 이루는 근육, 내장근, 소장과 위와 같은 내장을 이루는 근육, 그리고 분비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 쪽에 뭐를 전달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 유지를 알아서 잘 하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특징은 뭐냐면 대뇌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 중간뇌, 연수, 척수의 명령을 심장근이나 내장근, 분비샘 등에 전달하여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자율신경은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교감신경과 무슨 신경? 네,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는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러한 부분 관련된 문제들도 쌤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억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네, 나중에 되면 이 부분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특징을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구조적인 특징부터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뉴런의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쌤이 아까 그림 자료로 먼저 비교를 했었죠, 얘들아. 다시 한번 그림 자료 볼게요. 자, 쌤이 그림 자료에서 길이를 어떻게 비교했어요? 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후가 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교감은 반대로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후가 짧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교감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기니까 절전 뉴런이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을 절후 뉴런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풀네임으로 불러요.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 아까 얘기했지, 신경 전달 물질이 뭐다? 신경과 신경 사이 또는 신경과 반응기 사이에 정보 전달해주는 물질이었는데, 자, 그 아이들이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림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자, 봅시다. 색깔을 다른 거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자, 보시면은요, 어이구야. 아직 칠하고 싶지 않아요. 네. 좀 더 확대해 주세요. 네. 보시면, 자, 교감과 부교감, 얘들아,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어떤 호르몬, 호르몬의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자, 교감신경의 경우에는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끝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런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뭐가 나와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요, 부교감 신경 볼게요. 자, 부교감 신경은 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도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도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또 특징이 뭐야?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와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얘들을 종합했을 때 세 번째 포인트. 결국 뭐냐면 얘들아, 딱 하나만 다르네? 뭐예요? 그렇지.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분비된 요 아이만 유일하게 뭐다?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나머지는 다 뭐다? 아세틸콜린이다. 요게 네,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장하면 네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이시죠? 체성신경까지 확장을 해도 결국 포인트는 누구다? 다 아세틸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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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콜린인데 누구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뭐가 만들어진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라는 게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될까요? 이렇게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밑에 내려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요. 아까 잘 쓴다고 했던 거 취소. 아직 어렵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전달 물질을 비교하면 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에서는 누가? 그렇죠. 아세틸콜린이 좀 더 올립시다. 너무 낮아요. 야, 또 아세틸콜린 어디 나와야 돼? 그렇지. 부교감신경의 절전 뉴런도 아세틸콜린. 부교감신경의 절후 뉴런도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로 분비가 되는데 어디에서만, 선생님 여기만 빨간색 쓸게요.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만 뭐가 분비된다? 노르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이 차이다라는 거고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마지막 구조적 특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연결된 중추신경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 아까 분명히 중추신경이 중간내 연수, 척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냐면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수, 그 중에서 척수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부교감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아이들, 중간내도 연결되어 있고요, 연수도 연결되어 있고요, 척수도 연결되어 있는데 척수 가운데를 누가 미리 찜했지? 그렇죠. 누구? 교감이 찜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척수 양끝 위쪽 아래쪽에 부교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볼 거예요. 좀 뒷장에서 뭘 볼 거냐면 왜 교감은 척수 가운데인데 부교감은 중간내, 연수, 척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보시면은요. 네. 요 기능적 특징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신경의 기능적인 특징은 뭐냐면 얘가 아까 얘기했지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조절해 준다라고 했어요. 얘는 어떻게 조절하냐? 많으면 늘리고 미쳤나봐. 많으면 늘리면 안 돼요?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늘리고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길항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쌤, 길항작용이 뭔가요? 라고 하면 쌤이 좀 친절하게 써놨죠. 뭐냐면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서 서로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한다. 무슨 말이었지 아까? 높이면 낮추고,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고,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늘리고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좀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높이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일정한 수준 유지하겠죠. 일정한 수준 하다가 너무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낮추면 되잖아. 다시 일정한 수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 자율신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쌤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친구, 특히 이 영상 수업 세차실 열심히 들었던 친구는 여기서 무언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겠죠. 자율신경의 중추가 있었는데 중간내 연수 중간내 연수 척수가 연결된 중추신경이긴 하지만 이 자율신경 전체의 중추가 있었는데 조절의 중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간내가 자율신경계와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분비샘 조절의 중추라고 했었잖아요. 그 아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쌤, 그럼 왜 여기는 그 간내 안 써요? 라고 하는데 뭐냐면 간내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요. 이 과정을. 그런데 교감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추신경이 누구다? 척수라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추가 누구냐면 중간내 연수 척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관여할 수 있다? 간내가 부가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대빵이고 그 밑에 이제 같이 좀 협업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럼 교감과 부교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위급한 상황에서 강한 육체적 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반응. 누구냐면 교감신경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교감신경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맹수를 만났을 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정발산을 올라갔는데 정발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도망가야 되겠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정말선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막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5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 교감신경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싸우고 도망가는데 적절한 반응을 누가 한다? 교감신경이 한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도망가는데 적절한 반응을 교감신경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자,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아이다. 그러니까 뭐 언제냐? 밥 먹고 나서 졸릴 때. 여러분 점심시간 이후에 5교시 너무 졸리죠.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으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졸린 건 맞아. 선생님이 생명을 가르치지만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대뇌의 지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생물학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정신 눈 똑바로 지금 졸고 있지 말고 똑바로 뜨고 수업 들으셔야 하고요. 또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키워드가 얘들아 뭐야? 좀 여유가 넘치는 거죠. 밥 먹고 나서 휴식할 때 요때 주로 누가 흥분하고 있다?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로 정리하면은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소화다. 휴식과 소화 반응에 관여하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아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교감신경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니까 어때 얘들아? 눈, 자, 개슴츠레 뜨면 안 되죠. 막 사물 식별이 안 되면 안 되겠지. 동공이 확장이 되고요. 심장박도 빨리 에너지 막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촉진되어야 되고, 자, 얘들아, 심장으로 피가 가고 막 도망간 데 써야 되는데, 느긋하게 소화작용하고 있을 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소화작용 억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고 뛰면 어떻게 돼? 힘들어요. 왜? 밥을 먹고 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작용을 막 촉진해야 되는데, 달리기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소화작용을 억제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부룩한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생물학적으로 맞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건. 자, 그 다음에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자, 글리코젠은 뭐냐면 얘들아 포도당을 많이 붙여서 저장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망가야 되잖아. 싸움 도망가니까 어떻게 에너지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이 돼 있던 거를 막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요. 즉 그게 분해한다는 거거든요.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 양을 늘리고자 하는 게 누구다? 교감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광이 확장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쌤 달리는데 방광도 수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자, 이게 좀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쌤이 좀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얘들아, 도망가는데 이 소변이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확장되어서 싸우고 도망가는 반응에 불필요한 것들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방광은 확장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야. 쌤, 근데 막 너무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막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방광 자체는 확장을 시키는데요. 그 주변의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는요. 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 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자, 5교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나른하게 졸리죠. 동공이 축소됩니다. 가끔 동공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존다고. 자, 그 다음에 심장박도 억제. 여기서는 얘들 멈추는 게 아니죠. 느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유로운 심박수의 리듬을 가지는 거고요.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글리코젠 합성 촉진. 왜? 이제 애들 에너지 많이 안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저장식인 거죠. 막 소화해서 생긴 포도당을 막 모아요. 어디에? 간이거든요. 이 간에 글리코젠을 저장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해서 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자극이 주어질 수 있고 방광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기능이다라는 거. 그럼 쌤이 약간 기량작용이 뭐였지?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상쇄적인, 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효과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봐봐. 심장에 대해서도 교감은 촉진이었지만 부교감은 억제였어요. 동공에 대해서도 교감은 확장이었지만 부교감은 축소였어요. 그리고 소화기관에 대해서 교감은 억제였지만 부교감은 촉진이었고요. 글리코젠,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과 분해 관점에서도 부교감은 오히려 합성을 촉진했고요. 그죠? 교감은 오히려 분해를 촉진합니다. 방광에 대해서도 확장과 수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방광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예전에 생리학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방광이 지금 그릇처럼 이게 딱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교수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방광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쌤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너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내용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네, 요겁니다. 요거 연결된 중추신경 언제 중간내인지, 언제 연수인지, 언제 척수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자, 사실은요. 자, 교감신경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감신경은 얘들아 뭐야? 빨간색 형광펜이 없어. 여기 있다. 교감신경은 쌤이 얘기했죠. 척수 가운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얘들아 여기 그림 보일까요? 자, 여기 보이시면 지금 보시면 아니네. 안 지워졌네. 보시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신경절이거든요. 잠깐만. 여기 신경절이에요. 미안해. 여기가 신경절이 아니다. 여기 신경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신경절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라인이 다 신경절이긴 한데 네.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냥 네. 잠깐만요. 보시면 자 여기 신경절 기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 신경절 기준으로 앞에 여기가 앞이 뭐냐면 여기가 신경절 이전 뉴런이잖아요. 그죠? 이전 뉴런. 자, 신경절 이전 뉴런에 자, 여기 앞에 동그란 까만 머리가 뭐냐면 신경세포체예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할게요. 자, 요 까만 게 뭐냐면 얘들아 신경세포체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된 중추신경을 얘들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교감신경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척수 가운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신경절 이전 뉴런에 신경세포체 이 빨간 점들이 다 어디에 존재해? 지금? 그렇죠. 척수 가운데에 존재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척수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얘들 한번 보면 어때요? 부교감신경은 어떤 거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 지금 연수에서 나와요. 신경절 이전 뉴런. 네, 신경세포체가 연수에서 나오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자,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중간내요. 중간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 여기 척수의 끝. 아까 쌤 척수 양끝이라 했잖아. 척수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보여 얘들아? 특징? 자, 무조건 반사 살짝 떠올려 볼게요. 척수는 뭐와 관련이 있었어? 회피,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그렇지, 배변 배뇨 반사 있었잖아. 방광 배뇨잖아요. 그죠? 배뇨 반사예요. 그러니까
방광의 수축, 척수는 배뇨반사와 관계 있으니까 방광은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교감의 경우에는 방광이어도 어디에? 척수에, 그러니까 방광이어도 척수의 가운데서 뻗어 나오는 거고요. 부교감은 방광이면 척수의 끝에서 뻗어 나온다. 또는 끝에서 뻗어 나온다. 즉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다? 척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는 조금 구분이 안 되겠지만 얘는 명확한 구분이죠. 자, 연수에서 뻗어 나오는 애들 누구예요? 심장박동, 소화작용.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그 앞에 쌤이 연수의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소화운동과 호흡운동 그리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중추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뇌구조 할 때 그거 생각하면 얘들 어때? 딱 맞죠? 심장박동, 소화운동. 여기 하나 더 하면 호흡도 들어가면은 호흡운동도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추가 누가다 보니까 연수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수가 심장박동, 소화작용을 모두 관여를 하는데 부교감은 연수에 직접적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반면에 교감은 어떻게 돼 있다? 직접적으로 연수 연결이 아닌 척수에서 뻗어 나와서 이 연결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심장박동과 소화운동에 관여한 중추가 연수이지만 부교감은 연수에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교감은 그럼에도 척수 가운데서 연결되어서 뻗어 나온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와 비슷한 애가 누구냐면 그래서 중간내 동공반사 안구운동 조절하는 중추였잖아요. 중간내. 자, 이 중간내도 동공 관련해서 운동의 중축이긴 동공 조절의 중추이긴 하지만 부교감은 직접적으로 중간내와 연결되어 있어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동공이 확장하는 정보는 즉 교감신경은 어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얘들아? 요렇게 타고 한번 가볼게요. 타고 가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 있죠. 척수 가운데서 뻗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 마지막 여기 위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자, 교감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여기 이거지. 뒤에 색깔을 좀 갖고 와서 새로 써야지.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이 아이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연결되어 있다? 척수 가운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척수에서 뻗어 나온다. 척수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교감 신경은 이 아이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무엇에 따라 다르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이 부교감 신경이 연결된 그 기관이 만약에 동공이었다. 여기 글자 잘 안 써지죠? 동공이었다라고 하면은 걔가 누구예요? 그렇죠. 중간내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소화운동, 심장박동 등이었다. 소화운동과 관련된 내장과 또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이다 라고 하면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연수에 있는 거고요. 자, 배변 배뇨 반사와 관련된 방광과 연결되다. 그러니까 방광에 부교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척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심장에 자율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 거고요.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 그 아이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연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둘을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말초신경계를 정리를 하고요. 밑에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채워보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이것은 자율신경의 하나로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뻗어나온다. 요게 힌트네요. 척수 가운데에서 뻗어나온다.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이전 뉴런, 신경들 이전 뉴런이 짧다라는 거. 무슨 신경? 그렇죠.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2번,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서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 교감, 부교감이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이 서로 상쇄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네, 기항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말초신경계는 기능에 따라 네,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해부학적으로는 12쌍의 뇌신경과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4번,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자, 이후 뉴런이야 얘들아. 이후 뉴런 말단에서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었죠. 자, 근데 얘들아 외우기 귀찮잖아. 귀찮은 게 아니라 헷갈리잖아요. 좀 귀찮으면 안 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됐지. 네. 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5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 촉진. 자, 싸움 도망 반응이야. 싸우고 도망가야 돼. 심장 빨리 뛰어야 되고요. 소화의 분비는 억제가 돼야 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6번. 교감신경은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디? 척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 설명. 그런데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건 틀린 설명입니다. 자, 7번. 동공축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자, 눈이 작아져요. 왜? 졸리니까. 왜? 배불러서요. 그렇죠.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8번. 체성신경은 주로 그렇지. 대뇌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요. 주로라는 말 썼어요. 대뇌 지배 안 받는 경우 있다라고 했습니다. 9번. 체성신경은 반응기관이 무엇을 분비한다. 자, 체성신경의 반응기관은 어디냐면 골격근이에요. 그리고 그 골격근의 명령을 뭘로 전달하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심장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심장은 네, 자율신경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체성신경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분들 쌤이 문제 프린트를 준비를 했어요. 많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시험 대비용으로 드리는 거니까 짬이 날 때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미리 풀어보세요 할 때 수업 시간에 미리 풀어보시고 쌤이 추후에 풀이를 따로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으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